반갑습니다. 토지대장입니다. 3교시 이제 목차거든요. 짧게 핵심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최소 이제 우리가 어렵게 시간을 내서 여기 오셨잖아요. 또 온라인으로도 듣고 계시고. 지금 가장 이슈는 계속되는 이제 규제 정책이죠. 그래서 이 정책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경기는 안 좋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는 안 좋다는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죠. 오르면서 규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오르는지,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 이것만큼은 이 시간에 알고 가시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틈새 전략은 없는지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트 1은 부동산 정책과 토지시장, 이제 파트 2는 현재 핵심 이슈, 그 다음에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에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투자 유망 지역과 전략,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트 1부터 보시겠습니다. 정책은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는 규제 정책이 있고 완화를 하는 완화 정책이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완화 정책을 해서 가격을 경기를 살리려고 하겠죠. 지금처럼 너무 과열되면 또 규제 정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오른다고 바로 규제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열될 때 규제 정책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바라는 거는 과열되는 것보다 더 바라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하거든요. 안정화되는 거 말고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안 좋은 거고. 그 중에 이제 정책을 조정할 때는 통화 정책이나 이렇게 조세, 세금을 이용해서 정책을 펼치거나 아니면 통화를 통해서 이제 돈을 통해서 이렇게 정책을 규제하거나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경기와 현 정책의 위치를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예정이었던 거예요. 지금 서울 집값이,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그러니까 정부는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경기가 어떡하지? 이렇게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을 주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이제 서브프라임보다도 더 경기가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을 주거나 수술을 하는 게 뭐냐면 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경기는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코로나19 저랑 같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바로 뛰어갔어요. 마스크 끼고 투자로. 그리고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 또 한 번 갔어요.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을 해서.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5월 달부터 꿈틀거리다가 6월 달에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는 규제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돈을 어디다 써요?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사가 안 되는 집도 있지만 그게 몰리면서 쏠리면서 잘 되는 집은 더 잘 되죠. 그러면 그 장사가 잘 됐던, 원래는 평균적으로 잘 돼야 될 게 잘 되는 집만 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잘 되는 집이 돈이 생겼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 사거나 아니면 부동산.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사랑이 남다르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경기는 안 좋은데 경기를 살리고자 돈을 풀었는데 이 돈이 경기를 살리는데 안 쓰이고 어디? 부동산으로 돈이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랬냐? 아니, 선진국도 그랬어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 가격이 올라갔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인데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가치로 보면. 부동산 가치는 그대로인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볼 때 돈으로 측정을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6월 달 보면 전국이 가격이 거의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6.17 대책이 나오고
그래도 또 안 되니까 710 대책이 나온 거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계속 이제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미치겠는 거지. 왜냐면 나는 사자니 규제 때문에 두렵고 안 사자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더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대도시였던 서울, 부산 이런 데 위주로 다시 한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틈새 전략을 이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규제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나왔는지 핵심 키워드를 보셔야 되겠죠. 우선은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만만하게 쉬운 게 아니라 가장 이제 손쉽게 뭐랄까 접근하기 쉬운 게 아파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부터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인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조금 경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끄덕끄덕 쉬울 거고. 두 번째는 집이에요. 집.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사람은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매매든 그러니까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어쨌든 모든 국민은 집에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을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되면 모든 국민은 이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투자자분들은 무리하게 이렇게 투자하는 거를 정부에서는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옛날 서브프라임 외환위기 때 누가 안 좋았냐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무리하게 집을 샀던 분들부터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부터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세를 보면 주택은 원래 1.1에서 4.6% 취득세였고 토지는 4.6, 뭐 오피스텔 상가 전부 4.6이에요. 그냥 사실 부동산은 그냥 4.6인데 주택을 가장 싸게 해줘. 작을수록 싸게 해줘. 싸고 작을수록. 그리고 농지는 또 조금 싸게 해주고. 그런데 이제 이 취득세율표도 또 나뉘어졌다가 다시 한번 또 바뀌었죠. 그래서 일단 이제 다주택자,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2주택부터는 8%, 3주택, 4주택 이상은 12%, 법인도 12% 이렇게 바뀌었죠. 결론은 이제 취득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과세, 종부세도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규제 전, 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아요. 나중에 파일 받으셔가지고 얼만큼 올라갔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들고 있는 거 계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남들 움직이기 전에 내가 한 발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도 보면 더 올라갔죠. 원래 이제 2주택은 10%, 3주택은 20% 추가 과세였던 게 이제 2주택은 20%, 3주택은 30%예요. 그래서 기존 원래 이제 세율은 내가 양도차익이 1,200만 원이 났다. 그러면 세율 6%. 그 다음에 5억 초과하면 42%. 그래서 6에서 42%가 양도세 기본 세율이단 말이에요. 근데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0%가 추가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2주택 10% 추가를 했을 때 토지나 다주택이나 같아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 주택 수요자들이 토지로 넘어왔어요. 어차피 세율이 같으니까. 그러다가 이번에는 더 주택 세율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주택부터는 20%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6%가 아니라 1,200만 원만 남아도 26%를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3주택이 되면 20%가 더해지니까 36%에서 72%까지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지방세까지 포함을 하면 지방세가 10% 나가거든요. 그러면 72 더하기 7.2% 하면 79.2%죠. 최고 세율이.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많이 오르면 좋은데 잘못했다가는 세금이 79.2%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양도 차익이 이제 5억 초과했을 때. 그리고 이제 법인에 대한 규제가 나오죠. 법인에 대한 규제를 잘 읽어보시면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모든 지역에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가 뭐예요? 그렇죠. 야, 똑똑하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수요가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 인상. 또 나오죠. 법인이 보유한 상가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택. 계속 이제 주택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빨리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해서 보면, 취득세도 일단 높아졌어요. 이제 토지는 그대로인데, 아파트가, 주택이 높아진 거예요. 양도세도 원래 이제 6에서 42%인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땅을 샀을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10% 추가 과세가 붙거든요. 이게 원래는 높았었는데 이제 주택이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법인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은 어떻게 수요를 움직이는 거죠. 주식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 규제가 그대로인 상가나 토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3법까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2+2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원래는 전세 기간 때문에 아파트 투자는 보통 2년을 잡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2+2가 되니까 이제 아파트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됩니다. 4년으로. 맞죠? 그러면 어차피 4년을 투자할 거면 뭐 토지나 상가나 크게 달라질 게 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 규제 때문에 토지 강의를 하는 저를 좀 많이 찾아줘요. 조금 규제 때문에 슬프지만 조금 저는 조금 많이 찾아줍니다.